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약간이나마 좀 봄바람을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체감 난이도는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좀 한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고민 있으시다면 전반적인 또 부동산 전략에 대한 고민도 괜찮습니다. 저희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한테 문의 전화 주세요. 서울 전화 02-2128입니다. 8548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2128-8548번이고요. SNS는 언제든지 생각나실 때마다 문 두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 주소로 들어오셔서 쪽지나 게시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빠른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또 함께 해주실 김태형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에 뵀다가 또 이렇게 화요일에 전문가님 뵈니까 또 새롭네요. 네, 저도 이렇게 네. 금요일 날 다른 전문가님들과 같이 하다가 네. 이제부터 화요일 매주 이렇게 나오게 돼서 좀 부담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자주 뵙게 돼서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저희 많이 기대가 됩니다. 워낙에 예. 금요일 또 방송의 반응이 좋았어서 네. 그랬나요? 어떤 또 전략을 저희한테 주실지 네, 많은 분들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요즘도 워낙에 바쁜 또 세미나 일정을 소화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제가 아직도 좀 추위를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네네. 투자자분들 이런 생각이 아직까지는 좀 드는데 네. 어떤가요, 실제로는? 결국엔 이제 심리적인 문제 같아요. 조금 전에 이제 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4월과 5월에 약 한 10,000 가구 이상의 분양 시장이 또 물량이 열리고요.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10만 가구 정도가 열리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정도 많은 이제 분양 물량이 터지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집을 향한 또 내 집을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네.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텐데 아직까지 심리적으로는 조금 얼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실수요자라면 네. 2, 3년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5년, 10년 정도를 바라본다면 지금 적정한 시기에 자기가 네. 원하는 집을 구하는 것도 괜찮은 시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부동산 시장은 정말 큰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멀리 내다보면서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아, 나 혼자 결정하기가 좀 힘들다. 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도 상담하시면 훨씬 더 네. 좋은 답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세미나 일정 어떻게 잡고 계신지 먼저 저희 알려드릴까요? 전문가님? 네, 내일 저희들이 이제 부산을 갑니다. 네. 부산 백스코 1 전시장에서 세미나가 열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오랜만에 네. 강남 가서 강남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드리고 네. 또 전망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또 연락하고 또 연결해드리고 또 뭐 전망을 좀 풀어드리는 네.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진짜 궁금하네요. 요즘에 부동산 시장 네. 분위기가 어떨지.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삼성동 이 서묘센터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부산하고 같은 시간이에요.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열리니까요. 세미나 장소 일정 잘 체크해 두셨다가 꼭 한번 세미나장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리 가봐야죠. 오늘도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그리고 바로 내일 네, 내려갈 수 네. 있는 부산 지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래도 좀 지방 중에서는 좀 견고하고 기대 모멘텀도 많고 이런 곳이 아마 부산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이제 부산이 약 2017년 말 정도까지는 굉장히 핫했죠. 그 해운대를 중심으로 해서 네. 그래서 서울을 제외하고 부산의 7개 지역에 그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을 선정했을 정도로 부산의 그 아파트 시장, 청약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네. 작년부터 서서히 이제 가라앉다가 식기 시작하면서 작년 9.13 대책 이후로는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면서 네. 7개의 그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 4군데가 해제가 빠졌어요. 되고 해제가 됐어요. 지금 해운대, 수영구, 그다음에 동래 정도 남아 그 있는데 정도예요. 세 군데. 여전히 실질적인 그 수치상으로는 지금 이제 하락을 계속 면치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최근 뉴스에 나왔다시피 그 네. 해운대 LCT가 네. 이제 골조 공사가 마감이 되고 11월달에 이제 준공이 예상이 되면서 빠르네요. 이쪽 부분에서 이제 조금 네. 변화가 올 기미가 좀 보인다.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조감도만 봐도 아주 시원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여기 말도 100일치인가요? 많고 탈도 많고 사고도 좀 있긴 그렇죠. 했습니다만은. 이거를 처음에 허가를 맡을 때부터 여러 가지 네. 이제 문제가 좀 많았던 곳인데 어쨌거나 이제 건물 자체나 위치에 입지적으로 볼 때에는 부산에서 랜드마크가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렇게 주거동 2동과 그다음에 101층짜리 이제
호텔이죠. 레지던스 호텔하고 관광 호텔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이게 약 411m 정도 됩니다. 와, 조망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요. 그렇죠? 뭐 앞에 네. 뭐 탁 트여가지고 광안대교부터 해서 뭐 날 좋은 날은 대마도까지 아마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네. 예. 옛날에 이 자리가 그 한국 콘도 자리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제가 부산 사람인데 여름 되면 한국 콘도에 친구들과 놀러 가서 네. 즐거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제 여기를 이제 허가를 내고 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곳에 그 한국 그 부산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무데나 지으면 모든 분양 물건이 이렇게 팔리고 하는 곳이 아니라 위치에 따라서 또 누가 짓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형태로 짓느냐에 따라서 네. 아파트가 이렇게 분양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양적인 시장에서 질적인 시장으로 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곳이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LCT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7개 구역에서 4개 구역이 해제가 됐잖아요. 조정 네네. 대상 지역에서. 그것만 봐도 좀 빨리 올라왔던 만큼 조금 식는 속도도 빠르지 않았나? 부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지역별의 차별화, 그리고 이제 질적인 변화 흐름,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지금 짚어주셨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부동산 시장인 부산이 집값이 좀 빠지긴 했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만 또 그게 누르다 보니까 땅값은 올라가는 것 같고 특히 네. 이렇게 개발 기조가 강한 지역에서는 뚜렷하게 포착이 되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LCT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운대라는 곳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네. 뭐 부산만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곳이 아니라 뭐 전국 그리고 심지어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동산을 네. 소유하는 그 시장이기 때문에 해운대 땅이 뭐 더 이상 넓어지지 않는 한 네. 이곳을 찾는 소비자들은 계속 많을 것 같고 서울에 강남이 있다면 네. 부산에 이제 해운대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글로벌 싶습니다. 명품 도시.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몰랐네요. 부산 출신이신지 전문가님께서.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고, 예, 네. 네. 그러네요. 아주 곳곳에 대해서, 네, 전문가적 기질을 발휘해 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좀 기대가 됩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을 해서, 네, 스마트 시티라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될 거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 부산이 보면 이제 동쪽, 그 울산 쪽 방향이죠. 동해안에 접근하는 동쪽 방향이 이제 해운대 기장 쪽이라면 그쪽은 이제 강서, 낙동강 쪽 건너편, 진해 쪽이죠. 네. 그게 이제 서쪽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산 시민들이 가운데 중심으로 두고 동쪽에 조금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약 350만 중에서 200만이 조금 넘는 시민들이 동쪽편에 살고 동쪽에 있고 조금 더 치우쳐져 이쪽은 있고. 서쪽은 약간 이제 공업 도시 아하. 또 농사를 아직까지 짓고 있는 이런 네네. 데가 이제 섞여 있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한 150만 정도가 이렇게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시장님이시죠. 서병수 시장님께서 이쪽 그 서부산을 전체적으로 좀 발전시키는 계획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균형을 맞추려고. 그렇죠. 약 한 네네. 54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했는데 네.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장이 이제 오 시장님이 오시면서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 네. 그 중에 몇 개는 좀 현실성이 없다 싶은 것들은 이제 좀 제외하는 과감히 배제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부산의 사상이라는 곳이 사상구. 옛날에는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공장들이 밀집해 있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죠. 공업지대군요. 여기가. 공업지대죠. 네, 예. 네. 근데 이제 이곳을 이제 스마트 시티 형태의 새로운 이제 디지털 밸리 서울로 치면 네. 구로가 옛날에 그 봉제 공장이나 뭐 이런 게 많았다가 지금은 완전히 IT 쪽으로 지금 넘어간 것처럼 이 사상도 그런 형태로 이제 꾸미겠다 네. 해서 여기 이제 서부산 청도 들어오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이게 한꺼번에 들어오는 복합 문화 도시 형태로 만들겠다고 한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국토부하고 부산시하고 약간의 좀 트러블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여기를 하나의 그냥 공업 단지 형태로 보고 있는 거고 부산시는 여기는 이제 복합 단지로 봐서 네. 상업 시설물 혹은 이제 지원 시설물이라 표현을 하는 그런 시설물의 이제 그 퍼센테이지를 조금
국토부는 한 4% 정도, 네. 부산시는 여기 한 13% 정도 넣어야겠다. 아.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까지 지금 해결이 안 조율이 된 안 됐나요? 상태인데, 좀 차이가 나네요. 예, 네. 부산시는 조금 더 여기를 좀 복합적인 하고 싶어 곳으로 이제 하고. 가고 싶어하는 곳이죠. 네. 예.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조율 과정이라든가 뭔가 조금 더 정확하게 확정되는 흐름은 기다려봤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직은 지금 현재 여기는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네. 토지 개발 허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기가 이걸 사고 싶다고 살 수가 그게 안 있는 게 되는, 아니고 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구역이죠. 최근에 네. 그 SK가 그 용인 원산면에 네. 그 자기들이 여기를 개발하고 싶다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갔잖아요. 그 땅값도 많이 뛰고. 맞아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거기를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버렸죠.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토지를 사야 될 이유가 분명하고 또 허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같이 여기도 지금 그런 형태로 묶여져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그 축을 보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조금 더 가면서 네, 네, 네. 이동이 활발히 그러니까 그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부산도 약간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보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균형감 있는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겠네요. 네, 부산도.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낙동강을 끼고 있는 서쪽 편에 이제 그 에코 도시, 네. 그 에코시티. 에코시티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면 부산의 하나의 그 서부 쪽에 축이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뭐 네. 대저동이나 사하구, 강서구 이쪽이 개발이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전반적으로 저희가 동쪽을 대표하는 거 그리고 서쪽에서 지금 가장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서 조금 살펴봤는데 전반적인 부동산 이 부산 지역에서의 투자 전략의 포인트를 조금 잡아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부산에 이제 그래도 꽤 큰 그 제조업들, 그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제그룹이라는 네.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화승이라든지 그런 신발의 어떤 메카였고요. 신발 산업의 메카였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제 뭐 목재 산업. 네. 바다가 있기 때문에 목재 산업이 있었고 해서 나름 부산의 제조업들이 꽤 이렇게 좀 큰 발달이 기업들이 돼 있었네요. 굵직굵직한 큰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네, 네. 그다음에 조선 유명하죠. 근데 이게 거의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뭐 어떤 기업은 이제 뭐 해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기업은 그냥 뭐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의 부산은 사실 제조업 기반의 도시라기보다는 문화 관광 중심의 도시가 되었죠. 바뀌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뭐 영화라든지 그 외에 금융이 조금 일부 들어와 있고 선물 시장 그 외에는 이제 관광 인프라 위주로 해서 움직이다 메인이잖아요.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경기의 영향을 조금 받는다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LCT라든지 그다음에 동백섬의 서쪽에 있는 그 마린시티라든지 이런 그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뷰가 좋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는 것이다. 다만 이제 중간 시장이 많이 조금 약해졌다. 아, 어정쩡해지고 중간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옛날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조금만 노력하면은 이제 중산층 그다음에 조금 더 잘하면은 뭐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면 지금은 옛날보다는 상당히 네. 그렇게 이렇게 신분의 상승 아니면은 그 소득의 어떤 증가 속도가 네. 쉽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약간 양극화의 모습을 띠고 있지 않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좋다면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시장에 들어가시는 게 좋고 다만 갭 투자라든지 네. 뭐 사놓으면 무조건 오르겠지 이런 시장은 지금은 아니다. 절대 아니죠. 부산은 네네. 그런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극화와 이 차별화 포인트를 얘기해 주시니까 저희 부산역에서 그럼 정리하고 바로 또 강남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도 강남도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갔잖아요. 말씀해 주신 9.13 대책 이후에 네. 뭐 가장 타격이 또 컸던 쪽이 강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네. 가장 큰 타격은 네. 제가 저번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다. 아, 결국에는 한 90% 가까이의 거래가 급감이 되었기 때문에 네. 작년 대비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을 때에는 자기가 받고 싶어하는 가격이 있죠. 그걸 가격대가. 호가라고 부르잖아요. 네. 매도가와 매수가의 차익이 지금 굉장히 큰 상태인데 아이고. 이게 조금씩 이제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제 대책 이후에 나와 있는 매물 자체가 적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송파의 그 헬리오시티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 네. 조금 그 전세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가라앉을 수가 있으나 그 이후에도 지금 약 10,000세대 가까이, 16,000세대 가까이가 지금 또 입주를 기다리고 있고 강남 쪽에 또 북쪽에 가면은 청량리 쪽에 한 7,000세대 이상이 또 그 분양과 입주가 맞아요. 기다리고 있기 청량 요즘 때문에 핫한 분양 시장. 그렇죠. 청량리역 복합 쪽이 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4월과 5월이 지나고 나서 한여름 지나고 나면 가을부터는 다시 좀 상승의 기조를 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 부동산 관련해서 현장 르포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전문가님. 네, 네, 그러면은 그 공인 중개사 분들의 한숨 소리가 정말 많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렇죠. 그렇죠. 아예 뭐 거래가 실종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네. 많은 좀 넋두리하는 기사도 저희도 접하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준비해준 자료 보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네. 아파트 규모별로 해서, 그러니까 평형대 별로 해서의 매매 중위 가격을 비교해서 좀 가지고 오셨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최근 뉴스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요. 네. 우리가 보통 그 4인 가족 기준으로 가장 많이 찾는 평형수가 85제곱미터, 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이제 치잖아요. 그래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은 그 평당 가격이 좀 올랐고, 아, 그래요? 85제곱미터 이상은 네. 평당 가격이 지금 떨어졌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 평형대별로 차이가 확실히 나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 그 평형이 줄어들어서 네. 예전에는 85제곱미터가 기준이었다면 네. 지금은 오히려 뭐 59제곱미터, 심지어 40제곱미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그 홍제라든지 네. 태릉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그 아파트 분양 나왔을 때 거의 한 6배 이상이 이 40제곱미터 미만에 몰렸어요. 진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1인 가구, 2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많아져서, 있고 또 자녀가 없는 또 가정도 좀 생기게 되고 딩크족들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임대 수요를 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을 경우에는 회전율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수요자가 가장 많은 이 중소형층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인기 평형대가 점점 또 줄어들고 좁아지는 있다. 축소가 그렇죠. 되네요. 네네.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요것도 저희가 이제 키포인트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평형별로 해서 아무래도 차이가 인구 많이 변화 나고.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좀 맞아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와서 저희가 네. 그 부분을 되게 집중적으로 보면서 예, 부동산 가격하고 연결을 많이 시켜봤는데 작은 평형이 이렇게 인기가 많고 가격도 잘 좀 받고 있고 그렇죠. 이런 흐름을 좀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강남을 강북과 좀 비교해서 뭐 소득이라던가 여러 가지 좀 볼까요 한번? 네, 네, 강남 지역의 그러시죠. 흐름을. 네. 이제 우리가 그 아파트를 그 볼 때에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가격에 좀 변동이 있는 것이고 요인으로 그다음에 이제 인구의 변화, 네. 그 구성의 변화죠. 인구 구성의 변화.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직장이 튼튼하고 직장이 많이 있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당연히 비싸다. 올라가겠죠. 예. 그런데 직장과 주거의 접근성이나 직주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을 이제 고려해 보았을 때도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빨간색이 아무래도 좀 학력이 높고 고소득인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이쪽이 가장 빨간색으로 몰려 있는 것이죠. 마용성, 강남. 그 요쪽이구나. 반대의 경우가 네. 이제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이쪽 지역은 주로 이제 그 주거지가 중심으로 돼 있고 네네. 하더라도 뭐 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약간 자영업이라든지 작은 기업들 위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직장 자체의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직장이 좀 안정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매달 받는 월급이 좀 많으면 네. 뭐 아파트를 뭐 조금 더 좋은 아파트를 구하고 그곳에서 근처에 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일자리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그 아파트의 가격도 같이 올라가주는 네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도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일자리 질이라던가 소득이라던가 이런 거 조금 비례해서 네. 부동산 가격도 반영이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강남 불패 신화는 이어지겠죠. 조금의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네. 만약에 지금 그 대치동에 있는 학교들 뭐 여러 학교들이 있죠. 그 학교들을 지금 어디
도봉구나 강북구나 이쪽으로 강제로 이전을 시킨다면은 이쪽이 또 좋아질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강제로는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것이고 네네.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이제 그게 강제로 이전이 되면서 네네. 강남 개발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전부 다 이제 같이 커지는 그러니까 교육과 일자리가 전반적인 이 주거의 상황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더 많이 네. 볼 수 있다. 네.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 얘기 하시니까 얼마 전에 그 화재에 조명이 되던 또 스카이캐슬이 생각이 나면서 네, 그렇죠. 네, 그 네. 대치동 학원가의 풍경이 여전한 것 같고. 그러니까 네. 대치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곳이라고 만약에 생각하고 정책을 펼치면 네. 굉장히 위험하다. 대치동은 정말 0.01%의 그 사람들이 네. 그 살고 있고 그곳에서 또 자기들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인데 거기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떤 부동산에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과열 시장 이런 네네. 것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그것에 포커스를 두고 하게 되면 실제 그 실수요자나 또 집을 갖고 있으나 팔리지 않고 있는 지방의 여러 군데 지금 뭐 네네. 최근에 그 미분양 관리 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최근에 뭐 네. 41군데까지 지금 네. 조성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다 봐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정책이 아쉬운 부분이 좀 보인다. 아.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분양시장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강남에도 좀 이런 분양시장 문이 열려 있습니까? 봄에? 네. 일단 그 이쪽 동남 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송파구 쪽이 여전히 강동구 쪽, 네. 그다음에 송파구 쪽 이쪽이 여전히 이제 좀 많이 열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옛날 청량리역 네. 거기를 이제 롯데캐슬이 완전히 이런 그 브랜드 이름 얘기해도 네, 되나요? 엘캐슬이라고 하죠. 엘캐슬. 이미 얘기해 버렸네. 네, 죄송합니다. 엘캐슬. 그쪽에서 또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네. 해서 크게 그 두 군데 나머지 이제 뭐 지역들은 조금씩 있습니다만 네. 크게 봐서는 이제 동북과 동남 쪽에 있는 그 분양 시장이 아무 좀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전반적으로 저희가 강남시장의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도 조금 읽어봤는데 문의 전화가 많거든요, 사실. 네, 네, 강남권에 계신 분들이 정말 떡게 마음에 드시지 않는 가격에 내놓고 팔리지도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도 전화를 많이 주시고 네. 이 기회에 나도 강남으로 넘어가야겠다 빠졌다고 하니까 이런 문의 전화도 상당히 많이 주시는데 오늘 이 코멘트를 들으시면서도 조금 더 머릿속이 복잡해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더 정리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전문가님? 지금 그 서울의 경우에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지금 8억이 조금 넘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실수요자라고 말은 하는데 실수요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자기 자본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5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있어야지만. 대출을 끼고 뭐 집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그런 네. 구조란 말이죠. 네. 그리고 특히나 강남 지역은 현재 올라가 있는 가격이 뭐 빠졌다고 말하는데 실제 그게 수치상에 보면 0.06%, 그 뭐 주간 단위긴 합니다만. 미미하죠, 뭐. 그래서 크게. 네. 1년 단위로 따져도 뭐 한 4~5% 정도 선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강남 지역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평당 한 5천만 원 가까이 지금 된다고 보면 30평 기준으로 15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한 10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있어야지만, 시장이기 때문에 네. 보기에는 좋으나 쉽게 덤벼들 수 없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고요.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강남을 떠나서 다시 강남에 들어온다 쉽지 않은 시장이다. 그럼요. 예, 네. 그래서 뭐 정부의 정책을 호응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피땀 흘려 번 돈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것을 쉽게 이렇게 뭐 이렇게 내놓고 뭐 손해 보고 이런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좀 막혀 있는 인위적으로 좀 막혀 있는 것들 조금 풀어주는 네.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책적인 좀 SOS도 저희가 필요할 것 같고, 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강남 지역의 네, 부동산 신화 시장 현황까지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 세미나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고요. 여러분들 고민 상담 저희 전화 받을 테니까요. 저희한테 전화 많이 주세요. 일단은 내일 바로 저희 부산
본관으로 내려갑니다. 백스코 제1 전시장에서 찾아뵐 예정이고요.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세미나 열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강남으로 찾아갑니다. 삼성동 이 서뮤센터 빌딩으로 찾아오시면 되고요. 역시 같은 시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여러분들 찾아뵐 저희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세미나장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전문가님 그러면은 고민 상담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네네. 네, 성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성자님 오늘 어떤 점 도와드릴까요? 부천시 원정동에 있는 네, 주공아파트, 원정 주공아파트 네, 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여기에 지금 살고 계세요? 거주하고 계세요? 성자님? 네네네. 살고 계시고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이요? 꽤 오래되셨네요. 네네. 네네. 지금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라는 거는 매도에 대한 계획이 조금 있으십니까? 수용자님? 네, 네네네. 그걸 갖고 언제쯤 팔면 좋을지 그 타이밍 저희가 봐드리면 되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10년 정도 되셨는데 부천 그래도 꽤 많이 오른 지역 아닌가요? 요거 매도 타이밍 주셨어요? 문의? 네. 부천에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원정동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김포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도 제한이 많이 걸려 있는 지역이라서 사실 좀 개발이 굉장히 더뎠고 그래서 사실 현재 이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약 한 30년이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단지도 좀 1988년도에 지금 오래된 준공이 집이네요. 된 아파트고 네. 약 한 490세대 정도 되는데 그 앞에가 이제 원정 택지 개발로 앞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길 하나 건너로 그 2011년도에 금호 어울림 아파트가 또 들어섰었죠. 그래서 이쪽 지역이 이제 재건축의 이슈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또 당연히 이 주공 아파트는 재건축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용적률 문제하고 이게 아파트가 한 15층 정도까지 이제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비행 안전 구역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용적률이 좀 많아지면 기존에 있는 이 490세대 이상의 이제 일반 분양이 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용적률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면 사실 일반 분양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 집을 팔고 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분양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를 조금 더 많이 지어가지고 기존 살고 계신 분들을 제외한 일반 분양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살고 있는 분들이 내야 될 그 분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4평, 17평 위주로 돼 있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24평 정도를 만약에 분양을 받으려면 한 7평 정도 되는 이제 그 주거 분담금을 내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갖고 가시는 거는 뭐 당연히 갖고 가시는 것이고 단지 이제 고민되는 부분은 이게 주택이 재건축이 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눈에 당장 보이는 것보다는 많지는 않다. 근데 주변의 환경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 그 원정로하고 소사로 사이에 이제 원정역이 생깁니다. 그게 원시선, 시흥의 원시라고 있어요. 그 원시에서 소사까지 오고 소사에서 다시 저 대곡이라는 곳까지 연결되는 대곡 소사선이 또 지나가게 돼 있고 또 한 정거장만 더 가게 되면 그게 개통이 됐을 경우 김포공항역이라든지 또 7호선 5호선, 9호선, 1호선 다 연결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매도하시는 거는 정말 안 되는 곳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가져가시고 재건축으로 갈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나중에 뭐 더 사셔도 되고 그때 이후에 판단하셔도 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가 전문가님의 답변을 조금 들어보니까 이게 당장 조금 빼셔야 되는 상황이신 건지 좀 여유 있게 가져가시면서 전망을 보시는 건지 어떤 쪽이세요? 좀 시간 타이밍이 더 여유가 있으세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절대 파시면 안 되는 걸로 결론을 저희가 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래 사셨으니까 또 투자 목적도 강하셨던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가져가 보시면서 환경도 많이 좋아질 거라고 하니까 한번 들고 있어 보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연한이 오래된 아파트고 평수도 굉장히 좋네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 쉽게 놓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여기가 그 김포공항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네.
층수를 더 올릴 수 없는 게 조금 아쉽다. 그게 좀 아쉽네요. 그쵸? 예, 그리고 세대 수가 이제 490세대니까 네. 이 층수만 좀 올라갈 수 있으면은 뭐 거의 2배 가까이 저층이거든요. 5층짜리 아파트니까 네. 충분히 이제 20층 이상 올라갈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지금 미확정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거 여기는 그냥 갖고 가셔야 되는 곳이다. 네. 예, 그렇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결론을 다시 한번 저희가 지어드리고요. 네. 다음 시청자님 또 고민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 저희가 고민 도와드릴까요? 제가 3년 지금 좀 못 됐거든요. 네, 집을 산지 아파트만 살다가 네. 주택을 좀 한번 구입을 해봤더니 아 3년째 안 되셨어요? 네. 네네. 올 주소 6월이면 불러주세요. 3년이에요. 아, 그 정도 만 3년이신데 어디세요, 네. 시청자님 지역이? 지금요, 여기 네. 자양동, 네, 자양 2동이요. 네, 2동 동사무소 네. 옆에인데요. 저기 네. 현대 아파트, 네, 자양동 현대 아파트 3차 밑에예요. 네, 네. 아, 거기시고요. 주소 다시 한 번만 저희가 확인해 볼까요, 시청자님? 네. 네네. 광진구 자양 2동 다음에 한번 다시 불러주세요, 주소. 자양 2동 네, 666 다시 8번지. 8번지. 네, 알겠습니다. 3년 조금 못 채우셨는데 이게 가장 네. 궁금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팔고 다른 걸로 또 이사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보유를 할 건지 말 건지 그거 걱정이 돼서요. 여기 지금 살고 계신 상태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시청자님? 네네. 네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주택으로 조금 옮겨서 살고 계신 상태. 근데 네네. 가져가도 되는지 살아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살아보니까 네. 그냥 그렇게 불편한 건 없는데요. 네네. 태 주고 뭐 하는 게 좀 귀찮아요. 아, 귀찮으시고 지금 한 3년 동안의 텀 동안에 가격 상승이 조금 있었습니까, 시청자님? 예, 좀 있었습니다. 아,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좀 들고 가는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 얘기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 내려보세요. 네. 네, 전문가님 얼마 안 되셨는데 살기 썩 불편하진 않으시다고 하는데 투자 예. 메리트 있는 곳인가요, 여기? 이 구이동, 자양동 이쪽은 지금 그 재개발 촉진 지구들이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청장님이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은 그 재개발 촉진 지역에서 약간 밑에 있는 지역이라고 보여져요. 요 위에 보시면은 그 동서울 터미널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편 집중국 이쪽 지역이 이제 그 재개발 촉진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약간 밑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는 좀 조용한 곳이죠, 시청자님. 그냥 주변에 다 조용해요. 집만 있고 뭐 앞에 아파트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조용한 주택가 지역이기 때문에 뭐 사는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위쪽에서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이 막 이루어지면 향후 한 짧게는 7년, 길게는 한 10년 가까이 이쪽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변할 곳입니다. 한 칸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사시면서 그 주변이 개발이 되면 위쪽에 그 개발되어 있는 곳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전세를 얻기 위해서 많이 빠져나오겠죠. 자기 네. 집이 이제 부서지니까 새 집을 얻을 때까지 보통 한 2년, 3년 가까이는 이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 한번 이 집을 정리를 한번 하시거나 임대를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 외에 다른 여기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재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건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위쪽에 있는 이 재개발 촉진 지구 쪽에서 움직이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임대를 놓고 옮기시거나 아니면 그때 한번 갈아타시거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몇 년 더 기다려야 되겠군요. 네, 자양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경 한 1km 가까이가 전부 다 재개발 촉진 지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 주변이 굉장히 좀 정신없이 막 부서지고 개발되고 복합 문화가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팔지 마시고 임대를 놓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네. 조금 더 이제 다시 아파트로 가시고 싶으면은 그냥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될 때 그 타이밍을 맞춰 가지고 한번 매도하시고 옮겨 나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급하게만 안 움직이시면 크게 뭐 걱정 안 하고 가져가셔도 되는 주택인 것 같아요. 꾸준히 전문가님. 오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네. 네. 주변에 워낙에 또 많이 바뀔 거라고 하니까 네, 환경이 네, 네. 뭐 임대 주시는 데는 전혀 걱정 없을 것 같고 수요는 예. 꾸준할 것 같고 네. 네. 시청자님 이렇습니다.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한 건 없으시고요. 더 오를 건지 그것도 걱정이고요. 계속 차익 때문에, 네. 꾸준히 오를 지역이기 때문에요. 네.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성에 차실 만큼 많이 올랐으면 좋겠는데요, 시청자님. 네, 꼭 원하시는 가격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분 좋게 끊으셔가지고, 네. 네, 다행입니다. 네네. 그쪽에 그 재개발 노리고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광주 네, 그쪽에. 네, 그 네. 바로 근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의역을 중심으로 해서 네. 자양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1km가 이제 재정비 촉진 지구이기 네, 때문에 여기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살짝 벗어나 있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오히려요? 네. 네.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면은 네. 이제 뭐 개발된다 하면서 조합이 형성이 되고 또 그 조합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네. 또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면 심적으로 좀 괴롭죠. 아무래도 뭐 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이러다니까. 예, 이쪽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그런 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런 플랜카드도 많이 붙어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시청자분이 사시는 곳은 전혀 그런 곳하고 오히려 한 발 상관없고 떨어져 있는 게 네, 훨씬 한 칸 밑에 낫다. 있기 때문에 네. 조용하고 네. 괜찮습니다. 가격만 좀 사람, 올라가는 그쵸, 걸 네.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나. 아, 저도 찬성입니다. 진짜 돈도 돈이지만 마음이 네. 편안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또 차익이 뭐 안 좋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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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적정한 곳에 또 잘 네.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청자님 저희 바로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저녁 드셨어요? 아, 네. 네, 어떤 점 오늘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네. 아, 땅 지번을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네, 불러주세요. 아, 네. 네. 평택시 네. 예, 고덕면 동고리 488-1번이요? 1번지. 네, 네. 네, 여기 얼마나 보유하셨어요? 아, 보유 기간은 네. 한 20년 정도 됐고요. 아, 그러면은 실례지만 이거를 사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20년 전에, 그쵸? 아, 아니, 목소리. 20년 전에 저희 네. 신랑이 산 거예요. 아, 사신 거예요? 아, 네. 남편분께서? 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쪽에 이제 삼성도 있고 해서 맞아요. 네네. 예, 예. 계속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애도를 하고선 다른 또 땅을 또 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성견지명 있으신데요. 20년 전에 고덕면에 땅을 사셨는데, 네. 남편분께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포인트를 더 가지고 계세요? 많이 올랐습니까, 땅값이 지금? 예전보다는 많이 올랐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네. 정확한 시세는 저도 잘 모르거든요. 네, 일단은 네. 축하드립니다. 먼저 축하드리고 저희가 궁금하신 부분 좀 봐드릴게요. 아, 네. 네, 와, 20년 전에 예. 투자를 하셨으면은 아주 지금쯤이면은 성경지명이 뭐. 부자 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할까요? 예, 지금 이게 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네. 논인데, 이 조금 위쪽으로 이제 KTX가 지나가고, 조금 네. 아래쪽으로는 이제 평택과 지제역 그 지나가는 이 연결선이라고 부르죠. 이 화물열차선이 지나가는 이게 내년 정도 되면은 서해 복전철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전철이 이렇게 지나가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삼성전자 밑이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그 고덕 국제 신도시랑 또 연결돼 있고요. 또 최근에 보시면 이 고덕 IC가 40번 평택 제천 고속도로랑 연결되는 고덕 IC가 지금 여기 그 새로 개통이 됐는데, 이 고덕 IC가 연결되는 이 도로가 보이시나요? 이 도로 색깔을 좀 보여드리면 요렇게 네. 보이시죠? 네, 이게 지금 네.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은 이 진이천을 지나서 이쪽 오성면까지 쭉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도로가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위쪽으로.
그다음에 여기 45번 이 교차로가 보이시잖아요. 이 여기도 지금 평택시가 뭐 확정은 아니지만 2030년 계획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38번 우회 도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지금 갖고 계시면 계속해서 가격은 오른다. 도로가 이렇게 논 가운데로 지나간다는 얘기는 이 논 자체의 메리트보다는 주변이 개발되는 쪽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는 갖고 가셔도 좋고 내후년 정도에 한번 적립하시고 다른 걸로 갈아타셔도 좋고 그거는 뭐 시청자님께서 판단하시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이 네. 평택 지역은 지금 현재 인구가 한 50만인데 10년 안에 수원 정도 사이즈로 지금 커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땅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가격이 지금 현재 오르고 있고 또 위치에 따라서는 많이 오르고 좀 적게 오르고 그 차이지 평택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를 뭐 계속 가져가시면서 뭐 수익을 내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은 뭐 필요하시면 또 이렇게 2년 정리 한번 정도. 해서 좋고 네, 예, 2년 정도. 2, 3년 정도 네. 가졌다가 정리 한번 하셔도 좋고 네. 네. 아, 웃으셨어요. 양손의 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단기로 좀 난 하고 싶다 해서 2년 있다가 파시면은 강남권도 뭐 바로 입성 가능하시겠어요? 부자 되셔가지고. 굳이 네. 강남에 안 가셔도 평택에 네. 계셔도 네. 충분히 네. 뭐 아.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성선이 네. 그냥 행복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 팔면 좋을까 이렇게 보시면서 네 적절한 네, 네. 타이밍 한번 잡아주시고 딱 팔아야 되겠다라는 시점에서 확신이 조금 더 필요하시다면 저희한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핫한 평택의 고덕면의 땅을 가지고 계신 저희 시청자님의 고민을 저희가 고민 아니죠, 좀 어떻게 보면 들어드렸는데 사실 평택을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유 너무 올랐어, 지금은 못 사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시지 않아요? 평택은?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이 이제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네. 아 그때 샀어야 돼 이런 말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아하, 네. 그러니까 액션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그거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택이라는 곳이 뭐 자기 집 앞마당도 아니고 굉장히 땅이 넓기 때문에 네. 지역이 넓기 때문에 곳곳에 또 위치라든지 숨어져 있는 그렇죠. 있을 곳곳에 거예요. 지금 네. 진흙들이 진주가 많다. 흙 속에 진주들이 많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는 그 진주가 평택에서 어딘지, 네, 그런 부분들도 눈 크게 뜨시고 계속 투자 기회, 땅 시장 워낙 좋잖아요. 최근에 네. 찾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승자분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전이 오늘 어떤 점 도와드릴까요? 네?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다 얘기했는데. 아, 네, 다시 한 번만 불러주세요, 주소. 네. 인천시 네, 중구 오랑동 네, 762-15호. 네. 땅 산지가 20년이 거의 됐거든요. 오래되셨어요. 네. 네, 네. 근데 네. 그 넘어가 공항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가 공항하고 같아오니까 거기가 또 유원지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 이제 뭐 집들은 잘 안 지었어도 벌어먹는다고 가게들이 많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요. 네. 외국에서 그게 뭐 사가지고 뭐 홍콩 도시 만들어서 외국인들만 묵었다가 맞아요. 가게 만든다고 네, 외국인들 네. 와서 쉬는 데 만든다고 언젠가 한 몇 년 전에 거기 땅을 전부 다 내놔야 된다고 그랬댔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게 취소가 됐어요. 어이고, 예. 그래가지고 이러도 저러도 못 하고 이러는데 네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아주 장기 투자가 되셨고, 이거를 뭐 노후 대책용으로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시청자님? 그게 아니라 네. 우리가 원래가 거기서 살다가 애들 공부 때문에 인천으로 나왔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런데 이제 애들은 다 공부 다 해서 저 할 일 다 하고 그래서 네. 우리는 늙었고 거기가 고향 같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거 가서 지내려고 거기가 뒷동산에는 소나무가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유원지가 있고 그래서 보기도 좋고 공기도 좋고 살기가 좋거든요. 맞네요. 예. 네, 그래서 집을 짓고 이제 그리로 이사를 가려고 그랬는데 네네. 근데 사정이 생겨가지고
소개해준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아, 네네. 그래가지고 길이 그 올라가는 길이 한 50m나 그렇게 되는데 그 길을 지가 가진 거예요. 우린 그 위에 땅을 두고. 예, 예. 그래가지고 길이 없어가지고 집을 질 수가 없는 형편이라서. 아, 그래서 그때 묶어두신 상태고 지금 이러지도 네, 저러지도 못하고. 딴 네. 데서 와서 그걸 홍콩 도시를 만든다고 그러고 그럴 때 에이 잘 됐다 그냥 넘겨버리면 되겠다 그랬는데 네. 이게 취소가 돼버렸거든요. 타이밍도 그쵸. 네. 그래서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서.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뭔가 이렇게 다 틀어졌어요, 계획들이. 지금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으신 상태인데 네. 집을 지으실 수도 없고 이거 시청자님이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도를 살펴서 들어가 보면 약간의 이렇게 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담벼락을 언덕이에요. 돼 있어요. 언덕이에요. 네, 언덕에.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펜션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전이지만 뭐 얼마든지 펜션 같은 걸 지을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진입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진입 도로를 지금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팔고 싶은데 가격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잘 안 나오죠. 실제로 네. 이제 와보면은.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시간을 좀 가져셔야 돼요. 당장 이게 뭐 달라질 게 없고, 시청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대규모 개발되고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는 좀 계획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좀 속이 좀 상하시더라도 조금 길게 좀 보시고, 상황을 좀 보시고, 여기 위치에 있는 이 뭐 인천 지역의 중구죠. 중구 지역에 좀 말씀을 잘 나누어 가지고 여기에 뭔가를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팔려고 하면은 좀 팔리기가 좀 어려운 지금 상황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살기로는 마음에 든다고 하시니까 장소 자체는 네, 이제 그 네, 부분을 장소는 조금 너무 연구를 좋아요. 해보셔가지고 네, 좀 대책을 꾸려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저희가 정리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영자님. 네, 그러면은 앞으로 네, 국가에서나 인천지팔시에서 네, 네. 어떤 계획이 있는 건 없을까요? 그런 거는? 예, 지금 을왕 해수욕장하고 뭐 위에 있는 왕산 해수욕장 이쪽 지역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펜션 타운들이 쭉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해변가를 끼고 이제 여러 가게들이 이렇게 몰려 있어 가지고요. 여기를 전체적으로 다 개발하는 계획 자체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그런 문제까지 이렇게 이대로 있으면 난 다 늙었는데 큰일 났네. 아유, 그러니까요. 네. 뭐 자제분한테 한번 같이 말씀 상의도 나누는 것도 해보셔야 될 필요할 것 것 같고, 같습니다. 네. 예. 일단 저희도 너무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속이 상하기는 한데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희가 좀 개별적으로 또 자세하게 조금 더 상담을 도와드리는 게 나을 예, 것 같아요. 따로 그렇죠? 한번 연락을 주시면 네네, 꼭 제가 전화 그때 주세요. 또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네. 그래도 네. 조금 답답함만 풀리셨으면 좋겠는데요. 성장님 힘내세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투자를 하셨는데 마음대로 안 되면 너무 속상하실 것 같고, 근데 조금 가슴 아프긴 합니다만은 네. 처음에 투자할 때 정말 꼼꼼히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들고 해요. 아니 뭐 사실은. 위치라든지 이런 건 지금 개발도 다 가능한 괜찮은데. 지역인데 마침 이게 담벼락 같이 여기를 탁 막아놨어요. 길 옆에를 갖다가. 네, 네.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뭘 집을 지으려면은 차가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네. 그 화물차가 됐든 뭐가. 그런데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없다. 그래서 여기가 조금 이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적합해서. 상황입니다. 네. 뭔가 또 솟아날 길이 있을 것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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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를 네. 좀 같이 따로 해주세요. 한번, 전문가님께서 해주시면, 연락을 네, 한번 답답한 취하도록 마음이,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예. 조금 풀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희 해보게 되면서 마지막 시청자님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뭐 항상 이렇게 끝날 때쯤 되면은 또 실수한 것만 생각이 나고 좀 더 이렇게 그 시청자분들한테 좀 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앞으로 이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네. 지금 여러 가지 너무 정보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노하우보다는 노웨어 어디에서 무엇을 듣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 토마토 TV에서 이렇게 이 시간에 듣는 정보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네.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 노웨어라는 명언을 또 남기고 떠나시네요. 네. 네. 고향인 부산도 잘 다녀오시고요. 네, 저희 네.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뵐게요. 전문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형 전문가와 함께 오늘 부동산 토지표와 함께 내용 꾸며드렸습니다. 많이 어렵다고는 하지만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아직도 기회는 많이 남아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은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날씨가 또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